안녕하세요. 연준기획 진격의 K-스타트업 미국 편을 취재하고 있는 유니콘 팩토리 고석영 기자입니다. 흔히들 스타트업의 도시라고 하면 실리콘밸리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에는 뉴욕이 제2의 스타트업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도 이에 맞춰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한미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하는 등 K-스타트업의 뉴욕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유니콘 팩토리가 한미 스타트업 서밋 현장을 방문하고 뉴욕의 벤처캐피탈 그리고 한인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서 현장의 분위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 모빌테크는 공간 정보를 하는 기업이고요. 저희는 이제 원래 자율주행용 정밀 지도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특징은 드론을 조종 사업 시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게 필요한 거는 산업 현장에서 드론 조정이 불가능한 작업자가 드론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얻거나 위험한 작업을 드론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 트이다를 만들고 있는 트이다의 대표 장지용입니다. 저희 트이다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회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실생활에서 한국 사람과 대화하며 발음 연습 그리고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머니투데이에서 스타트업과 벤처를 취재하고 있는 유니콘 팩토리의 기자들입니다. 오늘 뉴욕을 취재에 다녀온 고석영 기자의 생생한 취재담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유경 기자입니다. 그리고 뉴욕을 다녀온 고석영 기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눌 최태범 기자 그리고 김태현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고석영 기자, 네. 보름 전에 뉴욕을 다녀왔어요. 시차 적응은 다 끝났나요? 시차 적응은 끝났는데 아직 그 영혼이 뉴욕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뉴욕 막 향수병에 걸려 있습니다. 향수병은 서울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궁금한 게 참 많아요. 네. 근데 일단 뉴욕은 잘 있던가요? 다 아시겠지만 고물가와 고환율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갈 때도 굉장히 비싼 상황이었고 근데 어쨌든 그런 고물가 고환율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뭐 뉴욕은 언제나 그랬듯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이분이 처음이 아니었나 봐요. 저는 사실 뉴욕이 처음이었는데 근데 언제나 그랬대요. 어떻게 알아요? 매체에서 워낙에 많이 접했기 때문에 저는 6년 전에 다녀왔어요. 뉴욕을. 그때 제 뇌리에 남아있는 뉴욕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지하철을 타고 컬럼비아 대학에 가서 강의도 좀 듣고 그 플랫 아이언 빌딩 배경으로 뒤에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야경을 보러 가기 위해서 브루클린도 좀 가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많이 남아요. 일하러 간 게 아니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 장소들이 지금은 스타트업의 어떤 서식지가 됐다라는 이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첫날은 좀 쉬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숙소에다가 짐을 풀고 나서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선배 말씀해 주신 대로 플랫 아이언 빌딩도 가보고 강변에서 브루클린 저쪽을 뭐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좋은 도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이제 거기 현지의 VC 한 분을 뵀는데 인터뷰 질문 중에 그게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 가면 구글 캠퍼스나 그다음에 애플 캠퍼스나 이런 엄청 거대한 IT 기업의 빌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은 어디에 가면 그런 걸 볼 수 있냐 그리고 어디에 가면 스타트업들이 많다는 거를 체감할 수 있겠냐 이걸 물어봤는데 그 VC 파트너분의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곳곳이 서식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곳을 찝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군데 얘기해 주신 거는 아까 선배 말씀해 주신 대로 플랫 아이언 빌딩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 전날 플랫 아이언 빌딩에서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여기 막 영화에서 봤던 데야 이러면서 했는데 거기가 스타트업 서식지라는 거예요.
플랫아이언을 다시 갔죠. 가서 그 여기 스타트업들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스타트업들이 간판을 내걸고 하지 않잖아요. 뉴욕은 한국하고 다르게 간판이 더더욱 없습니다. 건물에. 그래서 그나마 알 수 있는 게 플랫아이언 디스트릭트라고 부르는 그쪽에서 그 작은 건물들에 가면 위워크 건물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일단 그 위워크뿐만이 아니라 그쪽 고유 브랜드로 되어 있는 공유 오피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들이 몰려 있고 뭔가 자기가 스타트업입니다, 여기는 벤처의 선두입니다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도시 전체가 이런 문화에 빠져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게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보통 미국 벤처 캐피탈이나 이제 스타트업을 얘기하면 실리콘밸리인데 뉴욕은 왜 상대적으로 수치나 이런 거 보면은 전 세계 2위 창업 도시인데 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지 직접 보고 느낀 바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출장 가기 전에 태연 선배랑 개인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얘기가 왜 뉴욕이냐, 실리콘밸리가 아니고 왜 뉴욕이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뉴욕이 금융 수도다, 산업의 수도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제2의 스타트업 도시다 이거는 잘 몰랐거든요. 저도 사실 실리콘밸리를 못 가봐서 둘 다 가봤으면 이제 명백하게 비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느끼기로는 뭔가 스타트업들이 여기 이제 모여보자, 깃발 들고 딱 모여 해가지고 모였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다양한 인종들이 있고 계층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좋은 시장이 될 것 같네, 여기가 테스트베드로 삼기에 괜찮네 라고 생각해서 나도 여기서 한번 사업을 해봐, 나도 한번 사업을 해봐,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생겨난 그런 분위기였더라고요. 약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스타트업 도시가 뭘까라고 하면 뉴욕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리콘밸리가 몇몇 IT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뭔가 그 도시 분위기를 주도를 하고 거기서 파생된 기업들이 나와서 스타트업을 차리고 그 벤처 캐피탈도 생기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구성된 거랑 다르게 그 뉴욕은 뭔가 시장이 먼저 있고 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뭔가 스타트업 메카가 된 거 아닌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수치만 보면 뉴욕이 뭐 세계 2위의 스타트업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배경이 이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재밌는 내용을 하나 이제 찾아냈는데, 아까 이야기한 그 위워크. 네.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들 보면 그 위워크에 입주를 하면 첫 번째 이제 성공한 단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태원 기자 스타트업 대표들 많이 만나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워크에 다니면서 또 그런 약간 스타트업 병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백팩 메고 뭐 맥북 들고 스타벅스 그 커피를 들고 위워크 스타벅스. 들어가는 그 모습이 보면 약간의 그 스타트업의 어떤 좀 특징적인 것 같은데, 미국도 아마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하다고 하니까 도대체 여기에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헥타콘도 많고 데카콘도 많고, 심지어 이제 유니콘이 몇 개냐 찾아봤더니 120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긴 많다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아는 기업이 잘 많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을 호령하는 기업보다는 그 동네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기업 가치가 높아진 기업들이 많았고, 그래도 좀 유명한 기업들을 찾아보자 했는데 지금은 좀 이미 상장을 했거나 이미 창업한 지 오래돼서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벤처라는 개념에서 본다면 위워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텀블러, 그다음에 킥스타터, 그다음에 비메오 뭐 이런 기업들이 뉴욕의 대표적인 벤처 기업이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유니콘이 100개 넘게 있잖아요, 뉴욕에. 그러면 그 대략적인 업종은 어디가 좀 많았어요? 네. 분야라든지? 제가 그 뉴욕에서 만났던 VC들한테 어떤 기업은 실리콘밸리에 가야 되고 어떤 기업은 뉴욕에 가는 게 맞냐라는 거를 계속 물어봤습니다. 근데 공통된 대답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IT나 딥테크를 원하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네. 그러면 당연히 실리콘밸리로 가는 거고요. 핀테크는 뉴욕. 핀테크뿐만이 아니라 뭐 헬스케어도 될 수 있고 뭐 어쨌든 다양한 시장을 보고 간다. 뭐 어떤 특정한 기술 인재를 뽑는다기보다는 시장을 공략하러 간다라고 하면 뉴욕을 가는 게 맞다. 그럼 IT, 딥테크 제외한 다른 분야는 맞습니다.
뉴욕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랫폼 같은 것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워낙 인종도 다양하고 인구 밀집도도 높으니까. 재미있는 기사, 이제 눈에 띄는 기사 중에 하나가 미국에 없는 걸 팔아라. 그러니까 K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조언을 해준 그 미국 VC들의 이야기였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그냥 너무 뻔한 얘기인 거야. 그렇습니다. 뭔가 미국인들이 원하는데 없어. 그럼 당연히 팔리겠죠. 맞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직접 듣고 보고 했을 때 어떤 강점을 가진 K 스타트업이 갔을 때 좀 성공할 수 있을지. 요거는 이제 전적으로 제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답이 될 수는 없겠죠. 그걸 원해요, 사실. 제가 그 뇌피셜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그 저희가 1년 동안 연준기획 진격의 K 스타트업을 하면서 다양한 걸 배웠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태원 선배가 동남아, 베트남 얘기도 해주실 텐데 그 동남아 접근법하고 미국 접근법은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 인벤션 랩에서 강연을 해주셨을 때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베트남에 아직 없다면 그 모델을 가져와서 벤치마킹해서 그 현지화시켜서 가져가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역으로는 불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는 정말 많은 사업 모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스타트업 창업 메카 1등, 2등이 다 미국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니콘 기업이 한 도시에만 뭐 100개가 있다고 하니까 뭐 그 정도로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서 내가 뭔가 남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그거를 조금 더 현지화해서 이 시장에서 성공할래 라고 하기에는 K 스타트업이 가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현지 사람이니까 당연히 현지화를 더 잘했겠죠. 뭐 그렇게 해서 이미 사업 모델을 들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미국 VC들한테도 그러면 뭐 한국 사람은 뭐 손가락만 빨아야 되나요? 약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했던 얘기가 미국에 없는 것 그리고 한국에만 있는 것 그리고 한국이 유난히 잘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쿠팡인가요? 사실 쿠팡 모델보다는 오히려 이제 거기서 얘기해줬던 거는 소부장 쪽이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아무래도 제조 강국이다 보니까 뭐 배터리나 반도체 이쪽과 관련된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다. 요즘 뭐 팹리스들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러면 소부장 말고 플랫폼 기업이나 뭐 IT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콘텐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K 콘텐츠가 굉장히 활발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웹툰, 웹소설,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도 있고 뭐 굉장히 지금 K 콘텐츠들이 잘 하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사업 모델이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우리만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라고 이제 주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또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도 창업해봐야지 라고 했을 때 어떤 그 킬링 포인트를 가진 컨텐츠 나올 수 있는? 항상 이제 저희 스타트업 취재하는 기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모든 스타트업들 만나면서 진짜 너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창업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에 안 하고 있잖아요. 힘들어. 네. 근데 최태원 기자는 지금 뭔가 아이템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몇 개 좀 이거 꺼내봐서 아직- 그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지. 근데 저도 여기 이 기사 고소영 기자 쓴 기사 중에 그 헬스케어 기업 중에 눔이라고 있는데 저도 나중에 사업을 하면은 이 헬스케어 영역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 눔을 뭐 벤치마킹을 하고자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킬링 포인트가 있어요? 공략할 수 있는? 뭐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경제적으로 좀 그래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을 많이 챙기는 것 같고 이쪽에서 좀 시장이 많이 커지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뭐 앞으로도 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직접 실제 취재해본 고소영 기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 헬스케어 시장이 미국 시장 전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욕 시장도 뭐 충분히 크다고 하고 말씀해주신 대로 눔의 이제 정세주 대표님이 뉴욕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하셨으니까 뭐 제2의 눔을 노리고 가시는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그 K 콘텐츠를 뉴욕에 있는 VC들이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직접 뉴욕에서 K 콘텐츠가 잘 나간다 이런 거 느끼신 게 있으세요? 네. 깜짝 놀랐던 게 있었는데
그 차를 타고 가던 중이어가지고 어느 도로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건물 한쪽 외벽에 캘빈 클라인이 이제 언더웨어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 제니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엄청 크게 이제 제니가 딱 있는 걸 보고 와,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그럼 이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한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킬링 포인트가 없으면 진출 쉽지 않다. 워낙에 다 자리 잡고 있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거를 또 해낸 국내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만나도 보셨나요? 현지에 있는 그 한국 스타트업들, K 스타트업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의 부회장님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 뵀습니다.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 미국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뉴욕 뭐 이렇게 이분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부와 서부가 되겠죠. 그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보면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쪽에 성공한 기업들도 많고 성공한 K 스타트업 많고 뭐 2세 분들도 많고 막 이렇긴 한데 뉴욕은 그에 비하면 그렇게 막 우리가 척하면 척하는 그런 스타트업까지는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태범 선배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누미 일단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피스칼노트가 뉴욕은 아닌데 워싱턴 DC가 본사긴 한데요. 그 동부 워싱턴 DC랑 뉴욕이랑 그렇게 지리적으로 멀지 않다 보니까 그 뉴욕 모임에 이제 자주 참여하시고 굉장히 도움도 많이 주시고 하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두 가지 기업이 이제 유니콘 기업 이상의 기업 가치를 달성한 기업들이고 뭐 그 밖에 뉴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그 한국무역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100곳 정도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인 창업가협회 거기에는 스타트업 그 C레벨급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창업자 외에 뭐 공동 창업하셨다가 뭐 일선에서 물러나신 분들, 그 다음에 뭐 벤처 투자자들 뭐 이렇게 생태계 구성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여기에 구성원은 대략 한 1,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입 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타지에서 한국인들끼리 이제 좀 으쌰으쌰 하자고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한국 스타트업이 뭐 내가 본사를 한국에 뒀다. 근데 뉴욕에 지사를 내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가셔서 저도 한번 좀 같이 일해볼 수 있을까요? 하면은 충분히 받아주시는 분위기였고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실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KSA는 뉴욕에 있는 non-profit 오르거니제이션으로 한국 분들이면 누구나 뭐 코리안 아메리칸도 괜찮고 코리안도 괜찮고 2세 분들도 괜찮고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저희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저희에게서 네트워크 이벤트에도 같이 참여를 하시고 저희랑 같이 이렇게 좋은 분들도 소개를 받고 어드바이즈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나 오셔가지고 저희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셔서 저희랑 같이 사업을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제 글로벌 진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과거보다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런 느낌하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위상이 달라진 거는 맞습니다. 사실 그 요번에 기사 쓰면서 다른 선배들도 좀 비슷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K 스타트업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요즘 자꾸 K를 붙이는 게 이게 약간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면 K를 붙이지 않는 게 맞는데 K를 자꾸 붙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방증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한국계 스타트업들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 K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K 스타트업의 위상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게 그 현지 VC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였는데 요번에 뭐 정부 행사에서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할 공동펀드 3,000억을 이제 조성을 하기도 했고요. 그 현지에 뭐 구글 벤처스니 뭐 소프트뱅크도 왔었고요. 뭐 그렇게 톱티어 VC들이 한국 기업들 IR 행사하는데 참여를 해서
쥐어짜서 왔든 자발적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옛날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아무리 정부에서 아 제발 한번 와주세요 해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이랬죠. 사실 구글이나 소프트뱅크가 우리나라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부탁합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그래 뭐 한번 보자. 볼만하니까 여기는 괜찮으니까 한국이란 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웬만큼 하니까 가보자라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확실히 위상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봤을 때도 동아시아 쪽의 스타트업들이 뭔가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서도 일부 VC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기업들의 전담으로 투자 심사를 하는 심사역도 계셨고요. 뭐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좀 뭔가 다르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고성희 기자가 현지 VC들 만나봤으니까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 질문은 혹시 안 받았나요? 어느 기업이 좋아요? 뭐 이런 스타트업, K-스타트업 어디 좀 투자할 만한가요? 제가 미국 VC들에게는 되게 못 믿었게 생겼는지 저한테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요번에 정부에서 그 행사를 했죠. 한미 스타트업 서밋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뭐 한 4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스를 차렸거나 뭐 IR을 참여를 했거나 근데 뭐 요번에 정부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중에서 한 2-3개 기업 정도가 지금 투자 유치를 거의 뭐 확정 단계까지 하고 있다, 논의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뭐 사실 그리고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 스타트업 투자라는 게 입금이 될 때까지 된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지금 논의하고 있다 뭐 논의야 뭐 1년 내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정부에서도 좀 더 백업을 좀 열심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현지에서 창업 1번지에서 이렇게 실제 체감을 하고 오셨을 텐데 그런 게 실제로 느껴졌는지 궁금합니다. 그 한국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느끼는 거랑 다르게 미국 VC들은 이제 자꾸 소부장 쪽에 그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만난 VC들이 하필 또 그쪽에 투자에 관심이 많은 VC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한국 하면 배터리 아니냐, 한국 하면 반도체 아니냐 이렇게 약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들의 수많은 연계된 그 기업들이 있을 거고 뭐 하청이 됐든 협력업체가 됐든 뭐가 됐든 뭐 그쪽은 어쨌든 잘 된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기회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 저 꼭 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자기가 장점이 있든 뭐 어쨌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라는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미국은 네트워크 사회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 보이는데 거기가 더 이제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게 더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한국 사람이 갔을 때는 뭐 다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K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한인들의 네트워크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K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잘 활용해서 뭐 자기의 사업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좀 찾고 하는 게 아마 꿀팁 아닌 꿀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VC들이 찾고 있는 우리 기업들 중에 소부장 쪽이 많다고 했고 그다음에 콘텐츠 쪽도 많다고 했는데 그쪽이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볼륨을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규모 가이드가 좀 있나요 거기는?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는 저도 취재가 좀 덜 됐는데 아무래도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한국 기업들이 아직은 밸류가 높지 않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워낙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도시에만 유니콘이 100개씩 나와요. 그렇게 돈이 넘치고 유동성이 풍부한 나라고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밸류가 높게 평가돼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낮게 평가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 VC들은. 그래서 그걸 잘 활용을 한다면 그렇지만 또 쿠팡처럼 한국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 모델이 가서 투자를 받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해외에 진출을 하고 그 시장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 다음에 미국에서 투자를 받는다면 이런 투자 혹한기에 어찌 보면 미국에서 투자를 받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최태범 기자는 어땠어요? 제가 뭐 미국 땅은 정말 하루 정도밖에 밟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경유하는 김에 한번 밟아본 게 다라서. 어디를 경유하셨어요? 그때 저기 남미 쪽 갈 때 그때 아. 한번 비행기 내려서 한 2-3시간인가 뉴욕? 그때 케네디 공항이었으니까 아마 뉴욕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이 미국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다음에 이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사실 저도 정말 실리콘 밸리만 알았지 이 실리콘 앨리라는 존재는 이번에 이 고석영 기자가 쓴 기사를 통해서 많이 공부가 됐는데요. 뭐 저도 이제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눈 대화들을 좀 토대로 해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나 뭐 제안이 있다면은 이렇게 많이 하면서 우리 K 스타트업 생태계가 더 발전하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김태형 기자. 저는 고석영 기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미국에 있는 VC들이 한국 스타트업 하면 소부장을 계속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도 우리 스타트업의 숙제인 것 같다. 해외를 진출하려면 그런 걸 좀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고소영 기자 마무리 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들은 것들이 다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을 전체를 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쓰셔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미국에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런 기획을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해외에 진출하고 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삐쭉삐쭉 되다가 결국에 해외 진출 적기를 놓치거나 해외에서 별다른 활동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제대로 진출을 못한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 말씀이 저는 엄청나게 동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뉴욕이 아까 네트워크 사회로 돌아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열려있기 때문에 가서 두들기면 굉장히 기회는 많이 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또 K 예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내 별로 아이템도 없는데 가도 되나, 뭐 내가 이렇게 좋은 VC한테 가서 투자를 해달라고 해도 되는 걸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스타트업들이 많이 밀레니얼 세대들로 구성돼서 좀 덜하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좀 깨시고 좀 적극적으로 두들기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희 진격의 K 스타트업 세계로 이번에 미국 뉴욕 편을 다뤄봤는데요. 고석영 기자가 굉장히 일주일 정도 갔다 와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고 기사도 굉장히 여러 편 썼어요. 9편 썼죠? 네. 네. 한번 다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뉴욕 편에 이어서 베트남도 있고 계속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할 예정이어서 같이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